브랜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로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걸 어떻게 팔지,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나를 상품화해서 팔기로 했으면 이 경우에는 상품이 뭘까요? 당연히 나죠. 내가 상품이에요. 그렇다면 1인 브랜딩이라는 거는 결국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듬어서 그걸 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하나는 정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어쩌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어려운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상품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구성이 어떻죠? 뭐가 됐든지 결국은 패키지와 내용물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패키지를 먼저 잡냐, 내용물을 먼저 잡냐, 이걸 어디서부터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격이 급한 분들을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패키지부터 만드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당장 옷장으로 갑니다. 셔츠랑 넥타이를 메고 자켓을 입으세요. 바지는 상관없어요. 뭐 보일 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 적당한 배경 앞에 사진을 찍으세요. 팔짱은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유 있는 표정, 자신감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찍었으면 느낌 낭낭하게 보정도 좀 하고요. 짠! 그럼 이제 이 사진으로 나를 알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유튜브는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자, 일단 스레드를 킵니다. 가장 먼저 프로필에다가는 링크드인 감성을 몇 방울 뿌릴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네 줄만 쓰면 됩니다. 내 커리어를 종합해가지고 한 줄 쓰고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핵심 커리어 한 줄 쓰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 줄 쓰고, 나한테 연락할 방법을 한 줄 써요. 완성입니다. 이제 스레드를 날려요.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똑같이 내 가치를 전달하더라도 그걸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잡고 말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를 생각해봐야겠죠. 문자 그대로 가면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배역으로 보일지를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이라도 권위랑 경험을 내세워서 어떤 전문가나 스승처럼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떤 트렌드를 앞장서서 뭔가 시도해본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처럼 뭔가 같이 시작하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허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재밌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이 중에서 이제 자기한테 잘 어울릴 만한 모습을 하나 고른 다음에 그 컨셉대로 얘기를 이어가면 되겠죠. 이 영상에서는 좀 극적인 대비를 위해서 좀 희화화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무엇보다 이런 방식은 일단 빠르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상대적으로 고민할 게 별로 없죠. 사실 다음 순서로 알려드릴 그 어려운 방법이라는 게 솔직히 진짜 엄청나게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이렇게 패키지부터 만들어 놓고 내 알맹이를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단점도 그만큼 명확한데, 생각해보면 1인 브랜딩에 있어서 상품의 본질은 결국 나라는 알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알맹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일단 패키지를 씌운 셈인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면 원래는 되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막 집돌인데, 겉으로는 막 완벽하고 땡철하게 전문가 같은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빨리는데, 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배역이 연기가 잘 될까요? 물론 일단 처음에는 그게 될 거예요. 새로 뭔가 시작했으니까 막 열정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생업이 되고 1년, 3년, 5년 내가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때요? 물론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가면이 또 하필 나랑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숨이 막힐 거예요. 핏이 안 맞으니까. 막 전문가 빙의해가지고 막 글을 쓰고 카메라 켜고,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소재 고민하고, 일단 브랜딩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게 내가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살고 싶은 모습, 나라는 알맹이랑 잘 어울리는 패키지가 아니니까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뻗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누굴 탓할 거예요? 탓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 쉬운 패키지, 이미 수천 수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 스레드 이런 데서 이런 느낌 프로필 보면은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왠지.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생각해보면 애초에 브랜딩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식별되려고 브랜딩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쩌면 오히려 이런 모습이 기성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별되는 개인으로 더 오래 살아남으면서 그걸 내가 즐겁게 지속할 수 있으려면 나라는 상품의 알맹이부터 잘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맞춤 패키지를 짜야겠죠. 자, 그럼 이제 나 좀 답답한 거 좀 벗고 좀 아이고 살 것 같네. 아이고. 자, 그럼 오늘은 이사기념으로 밥상을 좀 차려야 되니까 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가장 어려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찾으면서 나라는 알맹이의 윤곽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로 그 상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나를 좋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사람들한테 나를 좋아해달라고 떼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팔면 그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를 잘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왜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의 알맹이가 진짜 어떤 형태인지를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진짜 내 모습은 대부분 마음 어디 깊숙한데 막 깊은 밑바닥에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밑바닥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포장도 좀 하고 합리화도 하고 자기가 보기 싫은 거나 인정하기 싫은 것들, 내 단점, 어릴 적 상처, 이런 것들은 사는 동안에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마음속 어딘가 막 저기 잘 안 보이는 어디 막 검은 상자 같은 데다가 꽁꽁 숨겨놓고 모른 척도 하고 묻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나를 충분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냥 다 착각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굳이 힘든 것도 몰랐고 그냥 그대로도 내가 충분히 살만했으니까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상자를 열어볼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이 한 번씩 실패를 한다든지 인생에 어떤 힘든 시기가 온다든지 그렇게 좀 삶이 힘들어질 때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보는 타이밍이 좀 사람마다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망하고 이혼하고 퇴사하고 일종의 어떤 인생 빅이벤트 같은 게 한꺼번에 막 동시에 몰려오다 보니까 잘 살다가 이렇게 한 큐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나? 내 선택이 뭐가 문제였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가능하면 저처럼 이렇게 망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찾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사를 왔으면 짜장면 한 번은 먹어야죠. 앞으로의 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한 번은 자랑은 또 해드려야겠지? 내가 만들었지만 참 아름답네요. 맛있다.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릴까? 보통 우리가 좀 부끄럽긴 한데 보통 우리가 연애 같은 걸 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쓰이는 맥락을 보면 어때요? 상대의 장점만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단점까지 포용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저는 나를 받아들인다의 의미를 내 단점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자기계발서나 힐링되는 책들 뭐 그런 거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단점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어떤 상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새로운 가면을 쓰고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주보기로 했던 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원래 좀 더럽고 지저분한 편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청소 같은 것도 딱히 할 생각도 안 하고요. 정리도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나기 싫어가지고 뭐 가끔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막 쑤셔놓고 막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진짜 지저분했어요. 막 더럽고. 그런데 그런 단점을 갖고 에이 뭐 더러울 수도 있지, 요리 잘하니까 괜찮아, 더러운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가끔 있긴 있어요. 막 더럽고 지저분한데 나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아, 오히려 이게 솔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러운 게 부끄럽긴 하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찾은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다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사람 집이 더러우면 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집이 더러우니까 바로 헤어져야 되나? 저라면은 잔소리를 좀 하더라도 내가 청소를 했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청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부분을 되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 몸이 좀 잘 안 움직이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솔직히 내가 그까진 청소 한 번을 못할까? 100번이라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하고 나니까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저한테는 이게 나름의 어떤 내 단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전히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은 집에 언제든 손님이 와도 될 정도로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깨끗해져서 그런 건가? 내가 단점을 고쳐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저도 사실 바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더러웠다면 나는 청소를 했을 테니까 그 사람이 더러워? 그럼 청소를 더 자주 하면 되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빡빡이는 브랜딩 알맹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냐 이러실 텐데, 자, 이게 진짜 나라는 알맹이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서 그래요. 이렇게 자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걸 한번 배우고 나니까 그걸 이제 다른 단점에도 써먹게 되는 거예요. 외모랑 나이에 대한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수하는 법을 새로 배우게 되고 이제는 막 도움이 될 만한 걸 사가지고 찍어 바르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걸 돈 주고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살찌고 망가지고 이런 외모의 단점? 그런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굳이 주사 같은 걸 맞을 생각을 안 해도 알아서 식사를 줄이고 건강하게 먹고 그런데도 그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 짜장면은 오늘 녹화 때문에 그런 거고 이사를 했으니까 한 번은 먹어야죠. 네. 그래도 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진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단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을 바꾸는 일이니까 당연히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을 바꿔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집을 스튜디오로 바꿔가지고 컨설팅 고객님이나 레슨 수강하시는 분들을 언제든 모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이 계속 더러운 채로 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눈 외웠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도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평생.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나를 파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죠. 저도 제가 이런 걸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 내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거 되게 좋아했네? 나한테 몰랐던 모습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거야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방 살림 자체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막 주방 소스나 뭐 식기 이런 것들이 딱 내 동선에 맞게 나한테 맞춰서 정리되어 있는 이 환경이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누가 그걸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가족이나 친구가 오더라도 설거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주방은 나 혼자 써야 돼.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진짜 차라리 재혼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주방을 혼자 쓰는 거는 내가 포기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새삼 되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좋아했나? 근데 그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전히 내 주방이라는 경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와, 나이가 40인데 이제서야 이런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타협이 안 되는 내가 발견한 내 새로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발견한 취향, 태도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기르는 방식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내 단점이나 결핍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서 발견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저는 이게 나라는 브랜드의 알맹이를 찾는 어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나라는 브랜드의 알맹이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사실 지금 이 채널이 답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 알맹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좋은 방식이 있을까요? 내가 내 단점이나 결핍에서 배운 것들로 어떻게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이랑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영상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까처럼 억지로 막 정장 입고 링크드인 감성 못 치고 코스프레하거나 막 연기하면서 내가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막 때깔 좋고 있어 보이고 막 그런 포장지를 덧대봤자 결국은 그것도 기성품처럼 보이는 세상이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저처럼 망하고 흠집나고 못생겼어도 내 경험과 사유 자체가 이미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나만의 어떤 핏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랑 나를 구분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구별되고 식별되면 그게 바로 브랜드니까. 사실 오늘 영상이 왠지 좀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것들은 마음에다가 얘기하는 기술이에요. 물론 사업을 생각하면 숫자 같은 걸 보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일단 나를 파는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랑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게 먼저지.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닌 게, 저도 브랜딩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솔직히 저도 뭐 사업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적어도 나라는 어떤 사람한테 맞는 브랜딩이라는 거는 뭘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는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이것보다 좋은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떤 말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있어 보이게 만들까, 그런 걸 고민하기보다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단점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단점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 진짜 내 태도랑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힌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패키지냐 알맹이냐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는 좀 느리고 어쩌면 뭐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는 알맹이를 먼저 만들기로 했고 그 과정을 여러분이랑 나누는 방식으로 가기로 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계속 알맹이만 딸랑 있으면은 뭐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패키지에 대한 것도 사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런 패키지를 기획하는 얘기를 다뤄보면은 네,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획이 진짜 재밌습니다.